속보 러시아군은 한국의 무기를 보고 급히 철수했다. 푸틴 우리는 한국군과 맞서고 싶지 않다. 충격적인 상황이 공개돼 전 세계가 한국에 감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산 무기의 수출 추진이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탄도탄 요격체계인 천공이 시스템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집트와는 자주포 K9 수출 협상 중이다. 이 와중에 꼭 해외 출장을 갔어야 했느냐는 시선에 청와대와 정부가 내세우는 이외에도 방위산업 협상이 들어간다. 임기 말이라고 해서 경제 외교를 멈출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 무기가 그 정도일까? 미국, 유럽 등 전통적 방산 강국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2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번에 UAE에 35달러 4조 5천억 원 정도의 무기체계를 판매했다며 하나의 무기체계로 건국 이후 최대 액수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왜 미국이나 유럽 무기가 아니라 한국 무기를 사느냐고 묻자 최 차관은 모든 무기 수입국들은 일단은 사대 만들고 싶어 한다며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지에다 우리가 지어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집트가 원하는 것은 메이드 인 이집트라며 이집트에서 만드는 걸 하고 싶다는 것이다.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단순 무기 판매뿐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을 위한 지원 여지도 커서 수입국에게 매력적이란 것이다. 그는 우리의 첨단 무기 체계는 다른 나라보다 가격 경쟁력이 좋다, 즉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천문학적 비용과 노력으로 개발한 우리 무기를 비교적 싼 가격에 기술 이전까지 해주며 판매하는 이유는 뭘까? 최 차관은 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며 무기를 완제품으로 판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단 현지 방산 시장에 진출하면 단발 계약에 그치지 않고 수출을 지속 확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는 중동 방산 수출에 대해 대통령, 청와대, 방사청, 군당국, 외교부가 만들어낸 전반적인 정권적 차원의 성과라면서도 우리 정부만의 사업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정부가 추진하고 우리 정부에서 완결된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실제로 방산 수출은 그 특성상 한두 해 만에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업계와 정치권 의견이 같다. UAE만 해도 바라카 원전 등 수년에 걸쳐 양국이 신뢰를 쌓아왔다. 문 대통령은 20일 이집트에서 한 이집트 정상회담을 갖고 K9 협상에 대해 두 정상은 최종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무기를 비롯 수소와 클린에너지 등 첨단 기술 상품을 판매하고 제휴를 맺는 것은 한국의 대외 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 차관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어깨가 넓어졌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 그쪽에 우리 대통령님들이 다니시면 정말 건설 현장만 다녔었다며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거기 가셔서 땀 흘리고 피 흘리시고 많이 희생하시고 인간적인 네트워크를 쌓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UAE가 문 대통령을 초청한 데 대해 당시에 우리의 노동력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기술력이라며 지금 원자력만 하고 있지만 이들이 하고 싶은 스마트 시티 수소 경제를 같이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도 40개 주요 사업을 한국과 사우디가 같이 하자는 것인데 의료, 항만 개발, 스마트 시티, 수소 등이 있다고 말했다. 거품 꺼지는 러시아 무기 수출 경쟁서, 한국 업체의 패배. 작년 10월 인도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기관포와 미사일을 갖춘 지대공 무기를 찾던 인도 국방부가 복합 비호를 내세운 우리나라 한화 디펜스 시스템을 이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유일한 업체로 선언한 것이다. 이 사업에는 개량형 퉁구스카를 내세운 알마즈 안테이와 판치르 S1을 내세운 툴라까지 러시아 업체 두 곳이 함께 경합하고 있었다. 러시아제 무기를 사용하던 인도가
러시아 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하였기에 한화 디펜스 시스템 선정은 놀라운 일이었다.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뉴델리에서 열린 양국 군사기술협력회의에서 자국 업체 탈락에 대해서 유감을 나타냈고 인도 정부에 재평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인도 국방부는 러시아 두 업체가 시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소식에 이어 러시아 군사 전문가가 시리아에 배치된 판치르 S-1이 저속 비행하는 소형 표적을 추적하지 못한다는 비판 글을 올렸다가 삭제된 일이 발생했다. 판치르 S-1은 배치된 시리아 라타키아에 있는 호메이밍 공군 기지가 반군 드론 공격을 받자 이를 물리치지 못하면서 비판받은 적이 있다. 1월 말에는 다마스커스 주변에 배치된 시리아군 판치르 S-1이 이스라엘 공군 F-16 전투기 공격으로 파괴되었다. 일부 러시아 전문가들은 운용하던 시리아군이 이스라엘 공군이 발사한 기망기 등의 미사일을 모두 발사한 뒤 재장전하는 동안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장전하는 판치르 S-1을 다른 판치르 S-1이 보호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시리아군 운영 미숙을 탓했다. 하지만 알제리,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오만 등에 수출되면서 러시아 무기 수출 효자 상품으로 올랐던 판치르 S-1 명성에 큰 흠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 거품이 꺼지는 러시아 무기들. 판치르 S-1 외에도 다른 러시아제 무기에 대한 평가도 과장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스웨덴 국방연구기구 FY는 러시아가 발트해 지역에 배치한 S-400 지대공 미사일 등 반접근 지역 거부 전력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면서 거품이 꺼졌다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몇 가지 예를 들었다. 우선 항공기의 위협적인 S-400 지대공 미사일은 사거리가 400km이며 폭격기, 전투기는 물론이고 저공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도 격추할 수 있다고 러시아 군 등을 통해 알려졌다. 400km 사거리를 가지는 것은 현재도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N6 미사일 한 가지뿐이라고 했다. 현재 상태에서 S-400은 200에서 250km 떨어진 조기 경보기와 같은 대형 기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저고도에서 비행하는 전투기와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거리가 20에서 35km 정도로 더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수단으로 미사일을 통제할 수 있는 합동 교전 능력이 없어 하나의 교전용 레이더에 의존하며 이로 인해 동시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발트해 인근에서 나토 해군 함정에 위협적인 바스티온 P 지대함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300km에 이르기 때문에 항공모함 등에게도 위협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레이더는 수평선 너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탐지 수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탐지를 위해 항공기를 동원할 경우 항공모함에서 이를 격추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거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vẫn không sao mãi yêu hoài cha của con với bao tiếng yêu không hề phai dù bao tháng năm vẫn luôn vất vả vì tình yêu lớn lao bao la tựa trời cao.